지난 12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맨몸으로 뛰고 있었다. 충성 한 가닥에 목숨을 걸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이 임무는 반드시 달성한다.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치명적인 곳이 나의 무대다. 강인한 체력과 그보다 더 무서운 정신력으로 무장을 한 사람들. 이들은 전투의 프로, 특전사 대원들이었다. 따뜻한 물이요? 찬물 있나? 예. 찬물 샤워요? 매일 아침 7km의 구보와 찬물 샤워. 특전사 흥령부대 36살의 노영근 상사도 열외가 아니다. 체력이 가장 우선입니다. 체력이 밑받침돼야만이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력 단련을 중점을 두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계속 뛸수록 적응이 돼가지고 지금은 쉽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겨울이다. 그런데 노영근 상사와 중대원들이 바닷가에 나와 있었다. 중대장 박정보 대위도 함께였다. 박 대위는 노영근 상사의 하사관 동기였다. 그러다가 96년 임관 시험을 거쳐 장교가 된 후 옛 동료가 선임 담당관으로 있는 부대로 다시 오게 된 것이다. 됐어, 너. 대원들은 보트에 바람을 넣느라 바쁘다. 도대체 이 겨울 바다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하나! 머리 뒤집죠, 머리! 우리 회전! 회전! 뻘투성이로 얼굴조차 분간이 안 가지만 분명 노영근 상사다. 지금 이 훈련은 특전사의 전통적인 겨울 훈련이다. 하사부터 대위까지 한 중대 11명이 한 팀이 돼서 똑같이 받는 갯벌 훈련. 물이 빠진 갯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넘는다. 순식간에 발이 열고 입은 얼어서 말을 할 수조차 없다. 뻘이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귀로도 들어간다. 온몸이 진흙투성. 이들이 뻘과 구분되는 점은 움직인다. 그리고 날카롭게 건드리는 눈빛뿐이다. 단 11명의 대원만으로도 일개 부대의 전투력에 맞먹는다는 특전사의 전투력은 바로 이런 생지옥 훈련을 통해서 쌓은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상의다리! 상의다리! 선생님 어디 건데 있는 거예요? 객배는 격투를 할 거다. 격투. 갯벌 격투. 예. 힘 안 드세요? 힘 좀 듭니다.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여기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사에서부터 중대장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막 힘이 나요. 지금 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어버린 입을 움직이는 것도 고통이다. 이 대원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가서 싸울 겁니다. 싸우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전례를 좀 느끼고. 몸은 얼어붙어도 전의는 불타고 있다. 닭갈! 갯벌 격투입니까? 실시! 갯벌에서의 훈련은 몸을 풀기 위한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엔 갯벌에 파놓은 웅덩이에 들어가더니 서로 밀어내기 시합을 벌인다. 이들에게 있어 모든 시합은 전투다. 일단 시작되면 계급도 없고 양보도 없다. 모든 전투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다. 그 사이 정찰 3, 4중대 대원들이 100kg이 넘는 보트를 이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노영근 상사와 박정보 중대장은 고무보트 밑에 있었다. 이들은 정찰대 중에서도 해척조다. 지금 시간부터 보다 따위 나면 죽는다 좀 더 알아나? 좋아. 다시 들어간다. 유사시에는 해상으로 침투, 상대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고 정규군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해척조의 임무다.
단지 고무보트 한 척의 몸을 의지한 채 저 고립무원의 땅에 침투해야 하는 운명. 그것이 노상사와 중대원들의 운명이다. 이들이 가는 곳은 늘 아군이 없는 고립무원의 땅. 그곳에서 조국을 위해 임무를 완수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 돌아와야 한다. 지금의 이 지옥 훈련은 그때를 위한 것이다. 남들은 한 달도 견디기 힘들다는 특전사의 훈련을 노영근 상사는 15년 동안이나 버텨왔다. 그리고 그 15년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비상 상황이다. 35분부로 와라지 아파트 3동 304호에 불법 문제로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다. 경찰대는 지금 즉시 출동할 것. 특전사 입대 이후 대원들이 가장 익숙해지는 소리가 바로 비상 사이렌일 것이다. 때로는 하루에 서너 번씩 비상이 걸릴 때도 있다. 지금 이 아파트 안에 테러범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물론 훈련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다. 작전 조장의 눈빛과 손짓만으로도 명령이 전달된다. 내려놓을까? 뚜껑 열어놓는데 안심하시고 저희 통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신같이 접근하더니 번개같이 쳤다.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좀 운전했다. 임대인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단 9초 만에 이루어졌다. 대원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 그 자체다. 인질 전원 상무. 인질 전력. 선수야. 테러범 후성. 이것은 평상시의 팽팽한 긴장감과 전투력으로 자신을 무장시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일사불란합니다. 어디서 못했니? 백발. 예. 나도 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훈련을 정리하고 나니 이미 한밤중. 그제서야 노상사가 퇴근을 한다. 그의 옆에 있는 사람은 중대장 박정보 대위다. 그들은 같은 아파트 앞 뒷동에 살고 있다. 노상사가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 아빠를 맞는다. 여느 가장과 다를 바 없는 퇴근 풍경이다. 일로 와, 앞에 아빠 신발 신발 벗자. 저녁 안 먹었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 이 평범한 일상을 군인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또 있을까? 노상사는 이 평화를 영원히 지켜주고 싶다. 그것이 그가 군인인 이유다. 쟤네 아빠 기다렸어? 어? 아빠 기다리느라 앉았어요. 아 그래요? 형석이는 커서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네. 아빠가 특공모습 잘하겠대. 와 특공무술. 내가 아빠의 시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본 적이 있어가지고 군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군인 상당히 좋아하고. 전 좀 힘들죠. 늦게 이렇게 훈련 마치고 들어올 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애들 아빠 같이 있고 싶은데 아빠랑 없을 때가 더 많으니까 힘들어요. 특전사 대원의 아내가 된 지 벌써 8년이다. 반은 포기하고 반은 체념하면서 살다 보니 새삼 서운할 것은 없는데 30 중반의 나이에 혹한의 훈련을 견뎌야 하는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은 점점 커져간다. 오늘 반찬 맛있는데. 1년의 반은 훈련으로 집을 떠나 있고 주둔지에 있는 날도 툭하면 늦고 이 멧돼지가 툭하면 엄청 늦어요. 맛있어. 그 미안한 마음을 노상사는 음식 솜씨 칭찬으로 대신 표시했다. 하긴 소집이 없는 날엔 스스로라도 나가서 내무반을 둘러보는 사람이니 그는 어쩔 수 없는 군인이다. 동기는 중대장도 되고. 앞동에 사는 박정보 대위가 노상사 집으로 왔다. 7년 전 그들은 같은 하사관으로 흑룡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다. 선임 담당관이 나한테 그런데 지금 박 대위는 중대장이고 노상사는 선임 담당관. 선임 담당관은 옛날 선임 하사가 바뀐 명칭이다.
틀린다는 거는 말 못했답니다. 우리 중대원들이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동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대원들 앞에서 처신을 어떻게 할까 그래. 그렇지만 군대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생활하면서 군대는 상하 계급이 철두철미하다 하기 때문에 중대장님이 갈 길, 그건 장교로 갈 길이고 나는 하산으로 갈 길. 그 길은 뭐냐면은 내가 중대장님을 내가 선임 담당관으로서 보좌하고 또 내 중대원들은 나를 중간 역할로서 내 중대장 같이 보자는데 그게 하면은 그 중대가 원활히 돌아가는 겁니다. 비상 사이렌이다. 군인 아파트의 불이 동시에 켜지고 있다. 아침 무슨 훈련 상황이십니까? 예. 특전 용사에게 새벽에 비상 출근은 일상사나 다름없다. 그가 온몸을 다시 팽팽한 긴장감으로 채우는 것도 이때부터다. 아내도 별로 당황하는 기색은 없다. 특전사 대원의 가족이 되면 특전사 대원만큼이나 익숙해지는 것이 비상 출근이다. 그래도 남편은 오늘 저녁 돌아와 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금처럼 남편을 비상지역으로 떠나보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특전사의 아내는 늘 그 순간을 연습하고 있다. 집결 시간은 사이렌이 울린 후 1시간 이내. 부대 아파트 거주자는 물론 시내에 사는 대원들까지 전원이 집합해야 한다. 노상사가 내무반으로 들어섰다. 영우의 거주자 중 가장 먼저 도착했다. 영희 다 연락했나? 삼중대의 막내 노상봉 하사는 내무반에서 생활을 한다. 노상봉 하사는 전입된 지 3개월째 특전 용사의 임무를 배워가는 중이다. 상결. 나 중대 다 왔습니다. 지금 나온다. 지금 이 순간 노상사와 중대장에게선 하사관 동기로 만났던 어젯밤의 부드러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분장 끓이고 있고 좀 이상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라운드 하트에서 허스패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각 군대는 지금 훈련은 곧 실전이다. 실시하십시오. 비상시 해야 할 행동들은 벌써 수백 번, 수천 번씩 몸에 익혔다. 차후 지휘사 있을 때까지 전부 다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훈련된 순서에 따라 조용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 특전사에 입대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늘 최악의 상황을 살고 있었고 언제나 비상태세였다. 네, 자부심이 큽니다. 특전사에 들어와서 어렵고 힘든 훈련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친다는 신념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고통이 따라야만이 진정한 그 자유가 무엇인가도 알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도 알고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1시간 후 연병장 집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즉시 훈련지로 출동을 했다. 지금 비상사태가 발발했다. 특전사 대원들은 즉각 침투해야 한다. 오늘의 침투 방법은 무장 강화. 완전 군장을 꾸린 채 저공 비행으로 침투 지역까지 가는 것이다. 막내 노상봉 하사가 유난히 긴장을 하고 있다. 그에게 오늘의 무장 강화는 자대 배치 후 첫 강화다. 2500피트 상공에서 무사히 뛰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 노상사와 중대장도 긴장을 한다. 수도 없이 연습을 해뒀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 높이의 막타워. 거기서 이미 수백 번도 더 떨어져 봤다. 정보 5125 5125 하사 노상봉 5108 강화 장비가 지급됐다. 무장 강화는 현장에 가장 빨리, 가장 대량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만큼 상대의 눈에 띌 확률도 높다. 강화 장비를 착용한 노상봉 하사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대비해 접지 훈련을 하고 있었다. (30kg이) 넘는 군장은 다리에 묶었다.
등에 낙하산을 메고 가슴엔 예비 낙하산을 품었다. 이 무게만 합해도 50kg이 넘는다. 이 무거운 장비를 몸에 매단 채 2,500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장 강하다. 뛰어내리면서도 다리에 묶은 군장은 재빨리 풀어 먼저 땅에 닿게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군장의 무게 때문에 접지 않은 순간 부상을 입게 된다. 중대원들을 데려갈 수송기가 눈앞에 있다. 엔진에 강한 바람을 받으며 기체에 올랐다. 이제 여기서 내리는 방법은 공중에서 뛰는 것이다. 무장 강화 훈련은 수시로 실시된다. 그러나 개인의 능숙한 실력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팀 전원이 무사히 접지해야 한다. 현재 높이 2,000피트, 고도를 높이고 있었다. 단 한순간의 실수가 바로 죽음이다. 이 순간 긴장을 하는 것은 노상봉 하사만이 아니다. 드디어 강하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기체의 문이 열렸다. 여기는 2,500피트 상공이다. 그 상공의 문이 열렸다. 이제 저 지상으로 뛰어내려야 한다. 노 상사가 막내 노 하사를 보고 있었다. 강하 5초 전, 노 하사와 중대장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순식간에 강하다. 낙하산이 펼쳐졌다. 하늘에서 낙하산이 꽃잎처럼 떨어졌다. 노상봉 하사는 무사히 접지를 했다. 첫 강화는 성공이다. 이윽고 노상사와 중대장도 무사히 접지를 했다. 그리고 어딘가로 이동을 시작했다. 각 대원들은 흩어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접지를 해야 한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경계 태세를 취하며 집결지로 향했다. 맞은편 수풀에서 나오는 사람은 노상사다. 그는 소리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은 작전 지역이다. 침투만 성공하면 작전의 70-80%가 성공이라고 할 만큼 침투는 위험하고 조심스럽다. 이조 이상무, 저는 이상무. 낙하에서부터 3중대원 11명이 모두 집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대원들이 부대 앞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그로부터 3시간 후였다. 임천 정철대 공항계 강경을 세정 정철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은 훈련에서 돌아오지만 또한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의 임무는 무사히 완수했다. 완벽한 훈련이란 없다. 완벽한 실전만 있을 뿐이다. 그때를 위해 3중 대원들은 오늘의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 훈련 효과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다 중대장이 무슨 말인지 인지했지? 예. 선임 담당감 하실 말 있어요? 예, 오늘 저 중대장님하고 강화를 전부 다 중대원들 다 했는데 오늘 한자 없이 또 전기가 잘했고 또 오늘 대단히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 3번 딱 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료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노상봉 하사는 노래도록 뭔가를 쓰고 있었다. 특전사 흥룡부대에 배치받은 지 3개월째. 그는 오늘 첫 무장 강화를 무사히 마쳤다. 오늘 하루 일과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반성하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을 다시 기록해서 자신의 이제 마음을 닦는 겁니다. 중대원과 함께하는 무장강화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첫 강화의 성공은 나에게 군복무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부모님에게 더욱 더 감사함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국가에 충성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난 모르게 어디선가 더 고된 일을 하고 있을 누군가들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군복무에 임할 것이다. 다음날 일과가 끝난 시각 노상사가 내무반으로 들어간다. 노상봉 하나. 약간 파괴하고 그냥 끓이고 수통 탄지 다 차고 나오시다. 그리고 막내 노상봉 하사에게 완전 무장 명령을 내렸다. 그러더니 자신도 완전 무장을 한다. 준비됐나? 예. 일단 나가자. 그래. 대원들은 무슨 일인지 다 아는 듯하다. 예. 내가 여기 선임 담당하니 스냅령을 채우는 이유는 나한테 자신감을 심기 위해서 해준 거야. 이 거리에서 노상사가 노상봉 하사의 허리에 고리를 채웠다. 그 사이는 로프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걸고요. 예, 뒤로 처지면은 나약하고 자꾸 처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선임 담당관이 앞에서 끌어줌으로써 자신감을 배양시키고. 그리고 로프의 끝 고리는 노상사 자신의 허리에 채웠다. 자, 화이팅! 화이팅! 네, 목소리 봐. 화이팅! 화이팅! 그래, 가자. 두 사람이 뛰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엔 30kg의 군장이 있다. 자신감이 중요하니까 자신감 가져.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선임 담당관도 처음에 너 때도 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뭐야 특전부대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정신력이야. 정신력. 예. 강한 정신력은 강한 체력에서 나온다고. 예. 그러게 맞고 전방에 3초가 시작. 에이, 목소리 봐. 한 명당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3초가 시작. 힘내. 그들이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부대 뒤편 288 고지로 오르는 길이다. 36 정찰 3중대의 최고참 노상사가 앞장을 섰다. 군대 경력 15년의 베테랑 상사와 전입 3개월째의 어린 후배. 지금 그 둘은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있다. 단결! 나는 너와 함께 생사고를 발전한다! 어디 사랑이야! 그래, 고생했네. 단결! 선배와 후배가 로프로 몸을 묶은 채 30-40도 각도의 가파른 산길을 뛰는 중. 군장 무게만도 30kg, 목표 거리는 10km. 빨리 와. 힘드나? 아닙니다. 너 한번 빨리 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예, 살아있 겁니다. 왜? 쟤 봐봐. 저 전방을 보면 특전부대 군이 안 되면 되게라는 거 그렇게 적혔잖아. 인간이 가장 힘들 때 나이가 킬 때가 많아. 나는 늘 저런 것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고있지 안 되면 되게라. 왜? 말이 얼마나 좋나. 제가 이 사랑의 끈이라고 말하냐면은 힘들면 뒤로 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뒤에 따라오는 후배도 선배가 이끌어주니까 뒤에 따라오는 후배도 물론 측정을 이해하고 또 평상시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강인한 정신력과 강한 체력인데 이런 게 같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임무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입원 중대 하사관들을 위해서 이 끈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이 끈을 늘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후배들하고 같이 뛰다가 뒤로 쳐질 때 이 끈을 생각하면서 내가 늘
후배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대 하사관들 전이 오면은 저희 사랑의 끈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예, 힘들 때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잘 드는 거야. 두 사람의 몸을 하나의 끈으로 묶었다는 것은 곧 두 사람이 생사를 함께한다는 의미다. 노상사가 노하사를 이끌고 완전 무장 산악 후보에 나선 것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자신감. 거기서 한번 차지. 야, 정상 나왔다. 어때 힘드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봐봐. 처음 정상에 와서 보니까 가슴이 딱 튀지 않나? 예.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지? 예. 그래. 땀을 한번 흘리고 나면 힘들지만 산을 정상에 올라와 보면 또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밑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나. 늘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야. 자신감. 어? 예. 오늘 고생 많았어. 내려가면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하자. 자기 자신한테도 못 이기면은 이 나라 아니 자기 가족들까지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이겨야지. 여기는 저희 산악구보는 저희 길은 저희들의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늘 아침마다 계속 여기를 통해 가지고 첫 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여기 위에서 보면은 저희 부대가 마음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산악구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한 체력을 평상시에 매일매일 열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5초간 한번 해보자. 시작. 다시 한번 하나 둘. 다시 한번 목소리 봐봐. 전방 향도 5초 시작. 훈련 시엔 매섭기가 칼날 같고 단 한 명의 낙오도 한순간의 빈틈도 용서하지 않는 선임 담당관. 그 노상사가 경계에 오면서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쳐있던 노하사도 마지막 힘을 내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선배와 똑같은 속도, 똑같은 보폭으로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전방에 향도 3초 시작. 구보 1시간째. 마침내 10km의 완전 무장 구보가 끝났다. 오늘 노하사는 까마득한 선임 담당관과 함께 달리면서 특전 용사로서의 자신감을 배웠다. 담당하는 한번 해보지. 좋지? 예. 네. 이미 일과는 끝나고 퇴근 시각도 지난 지 오래다. 하지만 삼중대원들 전원이 내무반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상무하다 체력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다행이네. 야, 삼중대원 치고 노상사와 산악구보를 해보자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신입대원이 올 때마다 치러지는 삼중대만의 통과 의례다. 이거 뭐 굳이 필요 있대? 따라갔지? 그래 알고 있어. 그래 힘을 들 거야. 참지 못할 고통은 차라리 그것을 즐기는 게 좋아. 힘들 때마다 그걸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동계 훈련이든 뭐든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획돼 있잖아. 그때마다 고비가 올 거란 말이야. 그때는 이 고통을 차라리 즐기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한 번씩 더 갖고 오라면. 야, 이제 체력 많이 늘었겠는데? 선배들의 격려가 쏟아지고 있었다. 오늘 막내 노하사가 삼중대의 전통적인 통과 의례를 무사히 마친 것이다. 대원들에게 노상사의 악명은 높다. 체력 측정 중 대원 한 명이 낙오를 했다고 스스로 중대 마크를 떼내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사람이다. 그만큼 그는 지독한 프로 근성을 가진 군인이다. 뭐 결산 끝내고 통.
방편.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긴 그런 프로 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군 생활을 15년이나 했을까? 나 집에 가서 기다려야겠다. 노 상사가 처음 특전사에 온 것은 85년 의무 복무를 위해 입대한 병사였다. 그리고 3년 후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3개월 후 그가 다시 특전사를 찾아왔다. 이번엔 하사관이 되기 위해서였다. 남들은 3년도 힘들다는 군 복무를 다 마치고도 또다시 제발로 특전사에 왔으니 군인이 천직은 천직인 모양이었다. 노 상사가 속한 정찰 3중대는 해상 척구조다. 특전사 정찰대 중에서도 특히 해상으로 침투, 보병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이곳은 침투할 목적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먼저 1차 해척조가 침투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간다. 한겨울 바닷속은 근육이 마비될 정도로 차갑다. 자칫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이 침투에는 가장 좋은 조건, 상대의 허점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해척조가 침투할 통로를 확보했다. 노 상사는 그들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잠시 후 확보한 거점으로 대원들이 내렸다. 이곳에서 몸을 숨긴 후 어둠을 기다리기로 한다. 잠시 후 제2조가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 갔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 거기다 한밤중. 대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인다. 목표는 레이더 시설. 단 몇 초 만에 폭약이 설치된다. 일요일 아침, 노영근 상사가 손수 밥상을 들고 나왔다. 집에는 손님이 와 있어. 밥 먹어라. 그 사람도 군복 차림이다. 밥 먹어. 식사하십시오. 원사 노강근. 그는 노영근 상사의 큰형님이다. 칠남매의 맏형인 이 형님은 31년째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노 상사가 군인이 되도록 이끌어준 인물이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좀 보기 좋았고 또 그 모습이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재복무를 시켜놓고 또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형이 또 가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갔지만은 어떻게 또 다시 또 군 생활에서 또 낙오되지 않을까 집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고 후회는 않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판단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또 있다. 그는 공군 제복을 입고 있다. 네. 이분은요? 예, 저희 작은 형님 둘째 아들입니다. 작은 형의 장남도 군인이다. 한 집안의 하사관이 4명, 모두 큰형님의 영향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제 큰아버님께서 갖다 주신 건빵이 그냥 컸습니다. 뭐 시킨다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는 뭐 하사관으로 가라, 너는 장교로 가라, 뭐 너는 군에 있으라 해서 뭐 시켜서 뭐 강제로 집어 연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서 전부 다 우러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들. 또 결혼하실 겁니까? 그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데 만난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형님이 오셨는데 노 상사는 겨우 밥 한 끼를 같이 하고는 자리를 잃었습니다. 부대에 들어가야 한단다. 먼저 나갈게요. 형님. 가정보다 부대를 우선하는 그 마음은 형님이 더 잘 알 것이다. 노 상사는 오늘 당직 근무조다. 야간 당직이던 허병수 중사와 임무 교대를 했다. 이런 분은 통제. 특이상 없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3중대 내무반부터 순찰을 했다. 일요일인데도 대원들이 내무반에 나와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노 상사의 심기가 편치 않아 보인다. 주먹에 봐. 복무 2년 이상의 하사관들은
일과 시간 외에는 부대 밖에서 생활한다. 그들이 오늘 내무반에 모인 건 군장을 점검하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필 노상사가 들어온 그 순간 모두들 손을 놓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매일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제 몸보다 더 아끼는 것이 군장이다. 새삼 점검할 것도 없을성 싶은데 9번을 닦아도 한 번을 더 닦으라고 시키는 것이 내무반의 시아버지 노상사의 성미였다. 막내 노상봉 하사의 가족들이 면회를 왔다. 면회장에 가가지고 부모님과 형님하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올 수 있도록. 단결! 다녀오겠습니다. 대학 경호과를 졸업한 노 하사는 다른 건 몰라도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특전사에 지원을 한 데는 그 자신감이 한몫을 했다. 노 하사를 면회한 사람은 어머니와 형 가족이었다. 어머니에게 노상봉은 아직 어리고 철없는 막내 아들이다. 네, 3천. 거자네. 3,000원 네? 딱 자원했다고 그럴 때 어땠어요, 어머니께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저기 행갈 때는 좀 위살이 있는데 또 막내고 그러니까 뭐 그러고 또 빈틈 없고 예. 제가 할 일만 하면은 잘해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공부도 같이 하고 원래 2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젠 정말 저보다 더 어른스럽죠. 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단결! 3중대에 새 식구가 왔다. 6개월간의 특수전 교육을 마치고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초임 하사 천정재다. 이러지 말아라. 단장께도요. 딱 일단 끊어. 단장님께도요. 경계. 딱 이러면 단전에다 힘을 주고 단결. 딱 그래야만. 노상사가 천하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전입신고 인사법이다. 경례 동작, 구호 동작 하나에도 특전 용사의 절도가 있어야 한다. 2000년 12월 11일부로 천하사는 거울 앞에서까지 연습을 계속했다. 앞으로 이 초임 하사는 특전 용사의 위용을 갖추게 될 때까지 한계를 시험하는 수많은 훈련을 이겨내야 한다. 신고합니다. 하사 천정재 등 28명은 2000년 12월 11일부로 전입신고식은 다음날 저녁에 열린다. 밤에 횃불 의식으로 신입대원을 맞아들이는 게 흑룡부대의 전통이다. 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단결! 신고합니다. 하사 천정재 등 27명은 2000년 12월 11일부로 특수전 사령부로부터 특수 임무단으로 전입을 각각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특수임무단의 새로운 일원이 된 여러분을 전 장병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늠름하고 사랑스러운 신입대원은 천정재 하사를 비롯한 28명, 한상에는 아들을 대한민국의 특전사 대원으로 키운 부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에 참배해주신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전 용사에게 전우는 형제보다 더 뜨거운 정을 나누는 사이다. 그 형제가 또 한 명 늘었다. 나는 너와 함께 생사고를 같이 한다. 부대 깃발에 입을 맞추는 이 순간부터 이들은 특전사 대원이 된다. 부대장입니다. 뭐 날씨추고 이렇게 저희 부대 방문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간 아드님 그 군 복무한 동안에 제가 부모님 이상으로 하여간 책임을 지고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드님 걱정 좀 더 하지 마시고 하여간 그 부모님들 하시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사 천정재 열심히 하시라. 한상에 있던 부모들이 내려왔다.
천정재 하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냥 군대만 가도 가슴을 졸이는 게 부모 심정인데 이 아들은 험하기로 유명하다는 특전 용사의 길을 택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삼중대원들이 다가왔다. 제 중대장 서일 원장은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나가고 하사 천정전 하사 천정전. 중대의 새 막내가 들어왔다. 그들은 이제 생사를 함께할 전우. 전우의 부모님은 곧 자신들의 부모님이다. 감사합니다. 그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전우의 부모요 형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삼중대원들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막내 노상봉 하사도 후배를 두게 됐다. 노상봉 하사, 홍코나 노상봉, 청코나 전정재, 눈빛싸움. 신입대원이 오자마자 팔씨름이 벌어졌다. 두 막내의 대결이다. 그런데 노상사가 더 온몸에 힘을 주는 표정이다. 그래도 원래 감잖아요. 조임하사 천정재가 안간힘을 써보지만 3개월 선배 노하사를 당할 순 없다. 수고했다. 천철! 29분의 4명! 무장 산악행거 측정 준비 끝! 위치로! 금요일 완전무장 산악구보 측정이 있는 날이다. 뛰어! 제한 시간은 60분. 그 시각 안에 10km의 산길을 돌아 연병장에 도착해야 한다. 등에는 30kg이 넘는 군장을 지고 있다. 며칠 전 노상봉 하사가 노상사와 로프를 메고 뛰었던 그 코스다. 대열의 가장 뒤엔 노상사가 섰다. 그런데 좁은 산길을 대원 3명이 뛰는 게 보였다. 몸이 아픈 고덕화 중사를 부축하기 위해서 임시 대열이 생긴 것이다. 맨몸으로 걷기도 힘든 산길이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 구보가 아니라 측정이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연병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글자가 뛰란 말이야. 시간이 늦잖아. 급한 노상사의 마음과는 달리 대원들의 걸음은 처지고 있었다. 네 앞으로 가면서. 급기야 대원들이 멈춰섰다. 다른 중대는 저만큼 앞서가고 있다. 고독화 중사가 기진맥진해 있었다. 힘내고 빨리 가자고. 출발 전부터 심하게 아팠는데 조지훈과 정홍훈 하사의 부축으로 간신히 구보를 해왔던 것이다. 중대장의 즉각 고독화 중사의 군장을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대원들이 군장을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힘내자. 네. 삼중대 화이팅! 모든 훈련은 실전. 지금 이 순간 여기는 부대 뒷산이 아닌 고림부원의 땅이다. 그런 곳에 전우를 두고 갈 수는 없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 그것이 11명 특전사 흑룡부대 정찰 3중대의 전우의 일. 화이팅! 정상 3분의 2 지점에서 구보를 멈춘 다른 중대가 발견됐다. 4중대다. 진경혁 중사가 발목을 삐었다. 산악구보 측정은 다른 중대와 함께 뛰는 경쟁이기도 했다. 모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것이 특전사다. 필사의 힘으로 뛰다 보면 가끔 부상을 입는 일도 생긴다. 군장 빼줘 빨리.
누군가 진경혁 중사의 군장을 풀었다. 지금 가자. 영장아 다른 사람 그냥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을 같이 물고. 출발해 앞에 총한 사람 물고 그래 가자. 대원 한 사람이 군장 2개를 메고 뛰기 시작했다. 남은 거리는 5km. 20분 안에 그 거리를 뛰어야 한다. 엄마 말 잘 들어. 나와. 삼중대 그들이 첫 번째로 연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 뒤를 1중대가 따른다. 2중대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 한 팀은 앞지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한 팀은 추월 당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이다. 감기 몸살로 지쳐있던 고덕화 중사도 끝까지 뛰고 있었다. 제한 시간 3분 전 3중대가 1등을 했다. 무장구호 직전 중대 단결력을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군장을 다 나눠주자고 했을 때 어땠어요? 중대원들에게 진짜 제 목숨 못한 게 똑같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 4중대의 모습도 보였다. 측정 도중 부상자가 발생했던 중대다. 그러나 단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그들은 무사히 연병장으로 돌아왔다. 지금 끝까지 저 군장을 치고 오셨죠? 네. 힘 안 드세요? 괜찮습니다. 막 김나요 머리에서? 예,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군장을 이렇게 탁 나눠주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군장을 나눠줬어요? 저희는 하나의 몸이고 또 같은 중대원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서 그냥 제가 들었습니다. 탈출! 추천 끝! 영하의 추운 날씨에 책정반하라고 대단히 수고 많아서 자, 중대 다 일어나시죠. 삼중대에겐 악조건이 많은 산악구보였다. 고덕화 중사가 아팠고 날씨마저 추웠다. 거기다 처음 뛰는 신입대원까지 있었다. 또 우리 전입원 천정재 하사가 하사천이요. 뛰어보니까 얼마나? 예. 누구 저 배성훈 하사. 전입 6일째 천정재 하사는 오늘 산악구보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삼중대에 단합된 힘을 느끼고 있었다. 네 선배 힘들더라도 참고 해가지고 오늘 해니까 괜찮지. 산악구보를 마친 후 허병수 중사가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어머니 한개 자제해주십시오. 수고해. 예, 단결해주십시오. 이제 학교 갑니다. 학교요? 예. 무슨 학교? 부대에서 있다가 이제 일과 이후 시간에 이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인천에 있는 전문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전사 대원이 된 지 4년째. 허병수 중사는 부대 안에 있는 하사관 숙소에서 생활한다. 허 중사가 야간 대학에 진학을 한 것은 작년이었다. 일과 이후에 자유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부대에서 선뜻 배려를 해주었다. 그러나 아침 8시 알몸 구보로 시작해 하루 종일 고된 훈련이 이어지는 것이 특전사의 생활이니 그 와중에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며칠 전에 야간 강화 훈련 때도 수업에 빠졌습니다. 동기생 한 명이 그날 배운 것을 허중사에게 일러준다. 훈련 때문에 맨날 학교를 빠지니까 수업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병수 형이 많이 빠졌어요. 워낙 많이 맞으니까요. 형이 좀 따라오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기말고사 기간이다. 학생치고 시험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마는 특히 허중사는 난처했다.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훈련 일정과 겹쳐 제 날짜에 시험을 보지 못하는 과목이 많기 때문이다. 잘 보셨어요? 봤었어요? 축하해요. 화중사가 교수실로 찾아갔다. 지난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보지 못했던 과목이 교수다. 중간고사 시험은 보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4일 날 별도로 소집을 해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공고를 할 거거든. 14일 날. 13일부터 또 훈련이 있습니다. 예. 13일부터의 훈련.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노상사가 새벽부터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회사페이가 없어. 뭔데? 크리야 이것만 크리. 야, 이런 거 갖고 가면 안 돼. 치지 말라고 여기 살짝살짝 발라. 노상사가 안 된다는 것을 아내는 기어이 가방에 넣고 만다. 특전사 대원들은 전통적으로 겨울이면 험준한 산속으로 들어가 훈련을 받아왔다. 일부러 춥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이다. 노상사의 아내는 기어이 자는 아이들을 깨웠다. 어떤 아버지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1년에 반은 집을 떠나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떠나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진짜 깨어나가지고. 갔다 올게. 쟤네 아빠 한번 보여야지. 아빠 열흘 동안 못 볼 거야. 갔다 올게. 아버지는 군인이다. 명령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떠나야 한다. 그것이 군인의 길이다. 노상사의 아내에게 남편의 뒷모습은 익숙했다. 언제든지 남편을 보낼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들이 특전 용사의 아내였다. 날씨가 추운데 훈련 가려니까 걱정이 돼요. 저거. 처제하고 장모님, 아니 서요? 언제 온대? 고덕화 중사도 동계 훈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만삭이다. 어디 아프고 그러면 같이 병원 가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부대로 전화해. 출산 예정일은 한 달가량 남았지만 임신 중독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아내를 두고 훈련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훈련지는 전화도 닿지 않는 첩첩산 중. 고덕화 중사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질 않는다. 마음이 아파? 어? 잘 갔다 와. 조심하고. 뽀뽀하고 가야지. 왜 하트도 안 하려고 그래? 갔다 올게. 엄마 말 잘 들어. 갔다 와. 아내는 한마디 원망도 없이 남편을 보냈다. 서운해요. 많이. 그리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글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이제 날짜를 잡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임신했을 때 나 아기 낳았을 때 없어봐 막 그랬는데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업무담당 부사 허병수. 의무면 동상연고 다 가지고 가겠지 팀에. 예. 통신단나가 하사 저. 이번에 전입 지 열흘밖에 안 된 천정재 하사도 동계 훈련에 참가하기로 했다. 훈련 종료일까지 무사히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자신 있어? 예, 자신 있습니다. 상영단나 상가 어영근. 회인관상과 이번 동계 훈련 하면서 중대원들한테 당부했다든가 교육식 그런 게 있나? 예, 그렇습니다. 중대장의 시민으로 일진단계에 어떠한 임무와 조례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질 수 있는 상병대가 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장 춥고 가장 험준한 곳, 그곳을 골라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을 체험할 것이다. 그것이 특전 용사들의 동계 훈련이다. 삼중대의 막내 천정재와 노상봉 하사는 동계훈련이 처음이었다. 고덕화 중사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 노상사는 지금 이들과 함께 겨울산으로 가고 있다. 기차는 밤새도록 달려왔다. 이제부터 목적지까지는 걸어서 이동한다. 걷고 또 걸었다. 벌써 6시간째. 휴식 시간은 담배 한 갭이 겨우 필 만큼 짧았다. 그 사이에도 노영근 상사는 자리에 앉는 법이 없었다. 지금 좀 힘들면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와도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 길고 고통스러운 행군.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건 함께 걷는 전우들이다. 훈련 나오기 전에 고덕화 중사 가족이 얘를 출산했으면 그거 보고 왔으면은 참 좋았는데 저 고덕화 중사가 출산을 못 보고 오니까 선임 담당하면서 그런 점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죠. 중대 선임 담당하면서. 지금 이게 걷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따가 잘 때나 그때는 이제 생각이 많이 나겠지만 지금 또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시각 고덕화 중사의 아내는 병원에 있었다. 진통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혈압 오르고 숨 막히고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잘 왔다고. 열두 시간을 걸어 훈련지에 도착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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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고덕화 중사는 아내의 입원 소식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은 한 달이나 남았고 훈련지엔 전화도 없다. 평상 같은 넓은 자리에는 환기팀이 체조라고 있습니다. 비트라고 있고 물에는 지금 환기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걸어왔다. 그 피로에 지쳐 고덕화 중사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찰대장이 삼중대 막사로 들어오더니 고덕화 중사를 찾는다. 야, 고덕화 중사 어디 있어? 예, 중사 고덕화. 너 아침에 집에 무슨 일이 있던 것 같은데. 예. 그 군 핸드폰으로 집에 전화 한번 해봐. 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지휘관의 군용 이동 전화만이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다. 예, 장모님. 예, 저요. 예. 곧이요. 그럼 아침에 한다고요? 아, 예. 그러면은 그 수술하시고 제가 이따가 전화를 어떻게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예. 예? 예, 지금 좀 바쁘네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하실 일은 많은가 보죠? 예, 오늘 훈련이 좀 많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기 위해 입원 중인데 고덕화 중사는 한겨울에 산속으로 훈련을 나가야 한다. 어느 아버진들 자식의 탄생이 보고 싶지 않을까. 그러나 이 임무를 두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 특전용사다. 중대장도 그랬고 노상사도 그랬다. 그들은 지금 고덕화 중사의 심정을 안다. 3사등대 군가 준비!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하라! 초록모습 공대모! 우세 같은 우리와 누가 맞서려! 병원의 아내 곁으로 달려가고 있을 고덕화 중사의 마음을 중대원들은 군가로 위로해주고 있었다. 금수강산 길이 지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태아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었다. 곧 수술에 들어가야 할 판이다. 아까는 맨 처음에는 저 혼자 있었는데 괜히 막 눈물 나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내한 훈련이다. 극한 상황을 대비해 미리 추위를 견디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동계 기간에 어떤 난간을 만나더라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항하기 위해서 이 정도
얼음물에는 그냥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얼음을 끼우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 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나가는데? 한 20cm 정도 되겠는데. 한겨울 계곡의 얼음은 도끼로도 잘 깨지지 않을 만큼 두껍다. 찬바람이 그 얼음 위로 불어왔다. 그리고 사계중대 전원이 얼음물 속으로 들어갔다. 앉아. 자, 한번 물이 들어가. 잘했다 나와. 이 정도 높이야. 키 맞춰. 닥쳐! 복장이 올려줍니까? 준비. 하늘의 백장미. 지금 이 순간은 계급도 지위도 없다. 전입 12일째의 하사에서부터 장교까지 모두가 함께였다. 대원들은 얼음물 속에서 10여 분을 견뎠다. 살은 송곳으로 찌르듯 따갑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원합니다. 이들 속에는 전역을 일주일 앞둔 김진수 대원도 있었다. 후배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 자신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습니다. 특전사 입대는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 그것이 특전 용사의 모습이다. 대원들이 우통을 벗었다. 내 한 훈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얼음물 속에 들어갔던 몸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 몸에 닿는 찬바람이 살을 내는 듯하다. 한모분 눈 떠보세요. 괜찮아요? 네, 그래. 이제 마취 걸어요. 애기 조금 있으면 선생님들이 잘 해주실 거예요. 그 순간 고덕화 중사의 아내는 수술실에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술이 시작됐다. 동계 훈련의 필수 과정 중 하나가 폭한을 견디는 내한 훈련이다. 3중 대원들은 벌써 30분째 눈밭을 구르고 있었다. 준비! 뛰어!
마지막까지. 자, 이것은 고공강하 자세다. 고공강하는 10,000피트 이상에서 시속 200km로 뛰어내리는 훈련이다. 강하 순간의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 대원들은 그 한계 상황을 앞두고 지금 얼음 위에서 가상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49만 50만 자기합사 여자 보고 자꾸 하나 확인 둘 자기합사 바로 영하 50도에서 강하를 하면서도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강력한 육체, 가장 강력한 정신. 삼중대원들이 다시 얼음물 속으로 들어갔다.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실험이라도 하는 듯했다. 그 시각 병원에선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되고 있었다. 고독화 중사의 아내는 어제 임신 중독증으로 혈압이 높아지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출산 예정일은 한 달이나 남았지만 산모의 상태 때문에 수술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고독화 중사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훈련을 받던 중이었다. 아내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혼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아무도 없이 혼자 수술대에 올랐다. 산악 극복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험준한 지형에 자기 몸을 맞추는 것이다. 마치 한 마리 야생 동물처럼 계곡을 넘고 바위를 타야 지금 이 레펠 훈련은 임무를 완수한 후 로프를 이용해서 탈출하는 생존 훈련이다. 그 시각 병원에선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세상 누구든지 여자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 꼭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그런데 제가 옆에 있지 않아도 워낙에 이해심 많은 여자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서운한 게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나중에 가서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고독화 중사가 50m의 벼랑으로 뛰어내린다. 그를 지탱해주는 것은 로프 한 가닥. 아기도 탯줄을 끊었다.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수직 절벽을 뛰어내렸다. 몸무게 2.2kg, 아기는 건강했다. 그리고 1분 뒤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딸 쌍둥이. 그런데 둘째 아기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3분 후까지 호흡을 못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성마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태어난 지 1분도 안 된 아기에게 산소 호흡기를 갖다 줬다.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드디어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나와 힘겹게 터뜨린 첫 울음. 아기는 이 작은 몸으로 생존의 고비를 이겨 가족도 없이 혼자 수술대에 올랐던 산모는 아직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 어제 저기 산모가 임신 중독증 때문에 그냥 급하게 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어제 밤에라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밤에 혈압이 괜찮았고 한 2kg는 다 넘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기는 좀 많이 늘어져 있고요.
산모혈압도 지금 뭐 계속 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뭐 크게 뭐 문제는 안 되겠지만 임신 중독증이 좀 심한 상태로 봐야 되겠네요.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친정 어머니가 그제서야 들어서고 있었다. 나오는데 첫 봐야 될 사람이 아빠가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하려고 훈련에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커서 상황을 알게 되더라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아빠는 안 오셨어요? 아빠는 모르죠. 엄마 이름 유미선, 아빠 이름이요? 고독화 이렇게 여자예요? 딸이고요. 안에 무슨 기억 있는지 다 볼 거예요. 55분. 얘가 초대예요.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맞죠? 얘가 초대고요. 올 수 없는 아버지 대신 외할머니가 아기들을 확인해 둘째입니다. 둘째 확인하세요. 얘는 나올 때 좀 많이 처져가지고 일단은 신생아 중환아시 올라가서 더 잘 볼 거예요. 얘도 딸이고요. 얘는 56분이에요.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맞죠? 엄마 이름, 아빠 딸이 이름. 남편도 없이 아기를 낳았다면 어느 장모들 마음이 좋고 중환아 실전 정상화반 갈 그러나 거예요. 고중사의 장모는 오지 못하는 사위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린다. 적은 애는 울었잖아요. 그게 왜 근데 노래를 잘 불란가? 얘네 아빠도 이제 그러겠지만 나도 서운하죠. 지네 아빠가 있었으면 서로 이렇게 고생한 걸 보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눈 떠보세요. 천천히 깊게 코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세요. 고독화 중사의 아내는 아직도 마취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었다. 천천히 입으로 내쉬어볼까요? 유미선, 아이 잠이 안 깨네. 큰일 나네. 아이 아가, 아이 유미선, 유미선 씨, 고독화 씨 전화 받으세요. 응? 자 말만 해. 남편으로부터 고마워. 전화가 온 것은 저녁이 다 되었어였다. 말만 해봐. 자기야. 엄마 뭐 이랬지? 응? 뭐였지? 딸만 둘. 공주님 둘이라 그래. 딸만 둘이래. 세상에 태어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겪었는데 남편은 그 순간을 함께 해주지 않았다. 너무 애기 건강해? 그러나 아내는 큰 오히려 애는 그 남편을 건강하고 위로하고 있었다. 적은 애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 걱정하지 말라 그래. 걱정하지 말래. 자기 못 오지? 그거 괜찮아. 그날 저녁 수경지에선 조촐한 잔치가 마련됐다. 간식으로 나온 빵과 건빵으로 케이크도 만들었다. 좋은 하사 22번째 생일인데 훈련 나와가지고 생일 축하하면 너무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독화 중사가 오늘 쌍둥이 딸을 출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점. 만점. 딸 두면아 소감 한번 말해봐. 소감. 소감이라고 할 것까지 지금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 닮았는지 저 닮았을 겁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도 쌍둥이다 보니까 쌍둥이들 원래 멀리 떨어져서 안 살아가더라고요. 이쁘게 키우겠습니다. 큰 딸이 살림이 체리니까 둘째 딸까지 낳아버렸으니까 이제 살림 사는데 뭐 지적 없겠다. 잘 살고.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홍원 하사는 오늘 태어난 두 아기와 함께 생일을 맞았다. 삼중대에 새 가족이 생긴 것이다. 사랑해요. 저거 같다 청. 그 머리 짧은 사람들 나오는 거. 아 이거 그리고 저 우리 삼중대 의원들이 훈련 끝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또 피로를 막으면 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정의 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중대원들의
똥처럼 뭉쳐진 저는 권력지정의 그런 정이 느껴집니다. 볼 때는 좀 딱딱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 흐르는 정은 아마 보통 사람하고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잘 뭉쳐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만큼밖에 못 해주는 게 후회는 되고 또 후배가 만족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떠나올 때 손은 들며 짓던 그 미소 눈앞에 아른거린다 빠바바바바바 태극기 새겨놓은 가슴 한 곳에 오메라 웃는 얼굴 어머님 얼굴 특전사의 훈련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특전용사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무쇠같이 달구어졌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전우애가 없었다면 과연 누가 그 독한 훈련을 견딜 수 있었을까? 사랑한다 전해주려 빠바밤 빠바바바바바 박준모 하강 준비 끝. 하강. 다음 날도 레펠 훈련이 계속됐다. 중대장 박정보 대위가 먼저 시범을 보였다. 크게 걸어가지고 전남당에 나중에서 교육을 하세요. 네. 이런 내려오는 거. 저 밑에 내려. 이런 자연절벽은 부분마다 각도도 다르고 어디에 돌출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선임 담당관 노상사가 초임하사 천정제를 지도하고 있었다. 예. 노상사가 로프를 나무에 묶었다. 노상사는 천하세를 이끌고 함께 절벽을 내려가게 된다. 여기 이런 데서는 실전으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요즘 기분이 어때요 지금? 그냥 약간 긴장되고 있습니다. 긴장돼요? 예. 긴장을 풀어야 될 텐데. 괜찮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예, 잘할 수 있습니다. 노상사가 절벽과 90도 각도로 섰다. 그리고 혼자 절벽을 뛰어내렸다. 로프가 안전하게 메어졌는지 갑작스런 돌출 부분은 없는지 먼저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였다. 안전이 확인된 후에야 노상사는 천정제 하사와 함께 하강을 시작했다. 50m의 가파른 벼랑, 아차하는 순간의 실수는 치명적일 수 있다. 레펠에 관한한 노상사는 백전노장이다. 그가 천정제 하사를 이끌었다. 초임 천정제 하사는 아직 모든 것이 서툴다. 그러나 그의 뒤엔 선임 담당관 노상사와 선배들이 있다. 나르도 뛰어내리는 이 선배도 처음엔 천정제 하사처럼 미숙했었다. 그러나 반복된 훈련과 숙달이 이들을 특전용사로 만들었다. 오늘 훈련은 끝났다. 그런데 정홍원 하사와 조지훈 하사가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 11명의 삼중대원 중 맞수이자 가장 절친한 사이이기도 한 두 사람은 특전용사 중에서도 최강의 체력을 자랑한다. 그런데 정홍원 하사가 갑자기 막사로 향하더니 신영자사 노상봉 하사랑 삼중대의 막내들을 불러냈다. 특전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이다. 체력이 바탕이 돼야 지옥 훈련도 견뎌내고 임무 수행 후 신속하게 퇴출할 수도 있다. 특전사에 지원했을 정도면 두 막내 하사도 은근히 체력에 자신이 있었을 터. 그러나 선배들에게 이 후배들은 아직 어리게 보일 뿐이다. 시작. 한 가지. 선배와 후배의 시합이다. 정홍훈 하사는 UDT 과정까지 수료했다. 지옥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천정제 하사는 결코 지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전이 보름째. 교육기간까지 합해봐야 특전사 대원이 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도 천하사는 포기라는 것을 몰랐다. 그것이 특전용사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그 후배를 선배가 이끌어주는 것이 특전사의 전통이다. 작업 잘 썼습니다. 운동하는 목표가 있잖아. 예, 꼭 살아남기 위해서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된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한다 그러지만 그 말도 분명 군인이니까 우리 맞는 말이지. 근데 먼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예. 죽으면 안 되잖아. 예. 국가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지. 뭔가 하고 죽을 거 아니야. 예. 주보, 오늘부터 그 전술 훈련을 시작되는데 경험 많은 선임 담당관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실천과 같이 이동을 할 때 이상 없도록. 자, 좀 더 그래 들어. 동계 훈련지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훈련의 연속이었다. 대원들은 지금 설상기동 훈련을 하러 가는 길이다. 그들의 군장엔 고로쇠 나무로 만든 전술 스키가 들어있다. 특전용사들은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고로쇠 스키 훈련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고로쇠 나무로 만든 판에 긴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고로쇠 스키는 일반 스키보다 속도가 빠르고 기동성이 좋아서 우리나라 산악 지형에 딱 맞다. 이거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이거 이 연습 좀 해가지고 하면은 운동 신경이 거의 다 있으니까 금방 배웁니다. 천정자사. 이거 하고 딴 줄로 해. 딴 줄로 해. 이번에도 초임하사 천정제의 교육은 노 상사가 맡았다. 잘못을 꾸짖을 때는 엄하지만 후배를 가르칠 때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다. 중대원들이 노 상사를 큰 형님처럼 따르는 이유는 강할 때와 부드러울 때를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유연함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보니까 뻗치기 상태에서 가랭치지 말고 뻗치기 상태에서 제동을 잡아가면서 내려가보자고. 예. 스키 타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처음 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넘어질 때 너무 안 버티지 말고 넘어질 때 자연스럽게 넘어지라고. 예. 천정제 하사에겐 이번 훈련지에서 겪는 모든 훈련이 처음이다. 그러나 특전용사에게 못하겠다거나 다음에 하겠다는 말은 없다. 일단은 경험하고 그 경험을 몸에 익힌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것이 특전사의 신조였다. 다시 끝내. 끝내고 한번 타보니까 돼. 재밌습니다. 재밌어? 예. 이쪽으로 와. 이쪽. 그럼 발목이 가니까 틀리지. 예. 그러니까 끈을 잡느라고. 처음에 볼 때는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워낙 잘 타서 그런지 쉽게 봤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뻗치기 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성 무기 사용 훈련이다. 정찰 때는 소리 없이 은밀하게 목표지에 침투해야 한다. 때문에 소음이 있는 화기는 쓸 수 없을 때가 많다. 무성 무기는 그때를 대비한 것이다. 준비.
설명하다가 우리 금일부터 비정규직 전술 훈련이 실시되니까 지금부터 30분 뒤에 그 출발할 수 있도록. 또다시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대원들은 얼굴 위장까지 하고 있었다. 예, 이제 비정규직 전술훈련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BT도 고치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동계훈련에서 자기 보온대책이요. 그러니까 초임하사 천정지하고 노상봉하사 저 보온대책 다 했지? 양발 몇 컬이 갖고 가나? 4컬에. 4컬에? 지금 5일 치는데 4컬이야? 신는 거 쳐서 신는 거 빼고 4컬. 지금 야 그래가지고 천년이 하사 사수 배송원 하사 네가 저 가면 지금 2컬 양발 더 해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바로 중대장님 바로 준비됐으면 출발. 그 선임 담당관이 초임하사를 2명을 관리를 잘 하세요. 이미 해가 진지오래다. 거기다 밖에는 눈까지 내렸다. 그런데 대원들이 군장을 맸다. 사방은 고요하다. 그 정막 속을 삼중대원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니네 아빠 되게 늦게 왔다. 제작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단결! 한밤중 삼중대원들이 소리도 없이 얼어붙은 땅을 파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대원들은 자신들이 판 땅 속으로 들어갔다. 이제부터 전술 훈련의 하나인 은거지 활동이 시작된다. 시험으로 점정하려. 잘 알겠구나. 알려. 조지원하다. 예. 너는 여기 입구에서 경계 근무 서면서 근무 잘 수 있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또 우리가 BT 안에서는 생리적 역군부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소변통을 이용해 가지고 소변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져온 비상식량은 배가 고프더라도 아껴서 절제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 BT 안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생존할 수 있어요? 작전 유형에 따라서 2일에서부터 2주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예. 이제 먹고 자고 여기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활을 어느 정도 며칠간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 작전은 5일 생존 좀 할 예정입니다. 산속 공기는 쨍하게 얼어붙어 있다. 그 속에서 두더지처럼 땅속에 숨어 추위와 배고픔을 몸에 익히는 특전 용사들이 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 생존의 조건이다. 다음 날 아침. 노상사님, 노영근 상사님, 노상사님, 어디 계세요? 손 보입니까 손? 예, 봤습니다. 노상사가 손을 내밀자 그때서야 은거지 위로 구멍이 생겼다. 안 추우셨어요? 춥습니다. 추워요? 어유. 지난밤 산속 기온은 영하 12도. 은거지는 한평 남짓한 공간이다. 아이고야. 몇 분 계세요? 여기 말입니까? 예. 5명 있어요. 한 평밖에 안 되는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장정 5명이 하룻밤을 지낸 것일까? 아침 식사요? 예. 대원들이 갖고 있는 것은 5일분의 군용 식량과 고구마 몇 개가 전부다. 식량이 떨어질 경우 스스로 식량 조달을 할 수밖에 없다. 괜찮아.
어제 저녁 분화 같은 거 이상하고 이상 없습니다. 물을 충분히 아껴 먹고 식량 같은 것도 비상식량 같은 것도 배고프다고 한 번에 먹지 말고 조금씩 아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따라서는 뱀, 개구리, 토끼 어떤 것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고. 삼중대원들은 두 계조로 나누어 응거지에 들어가 있었다. 만약 한 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조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야, 다르지. 좀 불편하죠. 그런데 항상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나중에 장차 전에 우리가 고립 먼지대에서 생활할 때도 불편함을 이제 못 느끼면서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줌통. 소변을 받아 놓은 것이다. 대원들은 생리적 현상까지 응거지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추운 날씨를 이기기 위해서 항상 그 내한 훈련에서 이런 것을 다 몸들이 다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버틸 수 있습니다. 작전하면서 갖고 획득했던 거 그거 먹거든요. 그거. 이제부터 식량을 아껴 먹어야 되니까 야, 아까우면 그걸 배 노안애가 없다. 굶으면 같이 굶고 한 입을 먹어도 함께 먹는다. 특전 용사들의 혈육 같은 전후에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맛있습니다. 괜찮은데. 고독화 중사의 아침 식사는 씻지도 않은 생고구마. 이번 활동의 임무는 목표 지역으로 침투, 가상의 시설물을 폭파하는 것이다. 물론 그 시설물 주변엔 경계 요원들이 배치돼 있다. 그들에게 노출되면 임무 수행은 실패다. 교신 끝나면은 일명 자고 그래가지고 낮에는 저기 밥 식사했으면은 내가 저주고 나서 석궁. 아침부터 대원들이 무성 무기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침투 작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디데이는 오늘 밤. 어젠 젖은 양발 다 갈아 신었지? 예. 석궁 이상 없습니다. 힘들어도 군대에서 인내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다 참고 훈련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사 소변 놓고 있습니다. BTN은 처음 들어와 봤는데 여기서 생리 현상 해결하는 게 좀 힘듭니다. 잠시 후면 작전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훈련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이들 중 몇 명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야, 다르지. 작전을 앞두고 고독화 중사가 언 손으로 아내와 며칠 전에 태어난 쌍둥이 딸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선임자입니다. 제가 아빠가 먼저 됐는데 그 기분 압니다. 저 또한 뭐 훈련을 그래 안 간 상태에서 아기 낳는 모습을 같이 봤지만은 고독화 중사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지금 태어나고 아기 울음소리 그 듣는 그때부터 자기가 아빠 됐다는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느꼈다는 게 못 느껴본 게 참 좀 마음이 아플 겁니다. 어떻게 가면은 아기 엄청 귀여울 거야. 그냥 막 눈도 못 뜬 상태에서 손을 꼼짝꼼짝 그는 그 생명한 자기 애가 태어났다는 걸 봐서 엄청 네 마음도 뿌듯하고 앞으로 또 그만큼 또 고생이 또 따를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거야.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또 너가 노력해야 될 그게 더 많으니까 열심히 해. 예. 흑검이 돌 송신. 흑검이 둘척은 하긴전 3번 지점으로 7독점까지 직결 완료할 수 있도록. 완료. 야, 잘 들어라. 하김전 3번 지점까지
일곱독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간에 조지고 나서는 가글을 착용하고 통로결정 시작하고 침투 대응은 노상봉하다 허병도 중사 천정리에 가다 손 침투한다 준비한다. 마침내 이튿날 새벽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목표 지역의 경계 요원들이 건물을 서고 있다. 귀신같이 접근해서 그들을 타격해야 한다. 손 놓고 가자. 끝났다. 이번엔 폭파해온 고덕화가 은밀히 목표물에 접근한다. 동계 훈련이 끝났다. 훈련 기간 동안 특전용사들은 눈과 추위와 고리무원의 한계 상황을 이겨냈다. 임무 수행 시 대원들의 목숨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사실은 누구보다도 특전용사 자신들이 알고 있었다. 그래도 명령이 내려지면 그들은 간다. 그곳이 설령 지옥 끝이라 할지라도. 고덕화 중사가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지금 막 동계 훈련지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아내와 쌍둥이 딸들은 아직 병원에 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던 고덕화 중사가 아내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침대까지 기웃거려 보지만 아내는 아니다. 다시 한번 병실 호수와 입원자 명단을 확인해 본다. 유미선, 분명히 아내의 이름이 있다. 아내는 제왕절개로 치료가 필요하고 쌍둥이 딸 중 둘째는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다.
물어봐요. 실외고요? 예. 자리가 바뀌었나 본데요? 다른 분들. 딴 분이 계시네. 저 여기 안에 이름이 없으면 여기 없는 거거든요. 6층도 있거든요. 산속에서는 50m의 벼랑 끝에서도 흔들림이 없던 특전 용사가 여기 와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는 표정이다. 급한 마음에 전화도 않고 달려왔더니 막상 병원에 와서는 아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예, 지금 애기 볼 시간이거든요. 5층이요? 예. 친정 말씀하시지라. 예. 감사합니다. 아내는 아기를 보러 간 것이었다. 어떻게 왔어? 뭐 어떻게 끝나고 왔지? 뭐야 이런 거는. 아 지금 바로 오느라고 괜찮아? 어떻게? 안 괜찮아? 밥 같은 거 잘 먹고? 수염도 깎고 오지. 바로 궁금해가지고 빨리 오느라고. 잘했어. 애기 봤어? 아직 못 봤지? 아직 못 봤어. 고독과 종사의 아내는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먼저 수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산모 자신이 혈압이 높아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아이가 호흡을 못해 절박한 순간도 있었다. 그 위기를 겪고도 의외로 담담하게 남편을 만난다 싶었다. 안 힘들었어? 미안해. 미안해. 혼자서 당황도 했을 것이다. 겁도 났을 것이다. 25의 어린 아내는 남편 얼굴을 보고서야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고 있었다. 수고했어. 내 다음에는 그 나는 그때 꼭 같이 있을게. 어? 알았군요. 다 이해하겠지? 두 번째 아가. 얘는 좀 많이 먹었어. 둘째야. 울지 마. 첫째요. 지금 안 해봐도 돼요? 네, 원래 손 닦고 안 오셔야 되는데요. 아버지와 딸의 첫 만남이었다. 아빠야. 아빠는 지금 막 훈련지에서 돌아왔다. 그런 영하의 날씨에 얼음물 속에 뛰어들고 한 가닥 로프에 의지해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이제 그에겐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또 다른 생명이 생겼다. 야 이거 냄새 좋은데 야 사모님들 어린이날 있지? 삼중대원들이 선임 담당관 노상사의 집에 모였다. 동계 훈련에서 돌아온 남편과 중대원들을 위해 부인들이 마련한 식사 초대였다. 신입 천정제 하사의 환영식도 겸하는 자리다. 감사 먹겠습니다. 네 장수 저 배송훈 하사, 하사 진이야. 어? 얼굴은 오락발이지만 그래도 우리 정찰 3중대에서 가장 유능한 그 통신 하사관이 담당관이고 그러니까 고참들이 다 잘해주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생활 열심히 하면 금방 적응하고 자대 생활이 재밌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예, 말 많이 들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주위와 배고픔을 같이 겪고 생사의 절벽도 함께 뛰어내렸다. 특전 용사들의 고륙 지정은 그런 혹독한 훈련을 통해 쌓여지는 것이다. 3중대 파이팅! 삼중대원들이 장애인 복지 시설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알아요. 있냐? 알아요. 좀 의외다 싶은데 그들은 친숙해 보인다. 야, 멋있는데. 인사 해봐. 인사 한번 해봐. 좋아. 이건 너희들까? 노상사 얼굴에도 긴장감이 사라졌다. 훈련 때의 날카롭던 선임 담당 단과는 다른 표정이다. 선배들의 180도 달라진 모습이 초임 천정제 하사에겐 놀라울 뿐이다. 초임 하사가 전입해오면 선배들은 이곳으로 데려온다.
그것이 특전사 흥령부대의 전통이다. 특전용사들은 강인한 남자들이다. 그러나 그 강인함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장애인 시설 방문은 바로 그런 사랑을 가르치는 훈련장이었다. 힘들게 훈련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봉사한다는 저희가 이제 자부심도 생기고 말입니다. 국가에 이제 충성하는 만큼 이제 사회에 이렇게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 참 여기서 일하는 게 참 기쁩니다. 제가 몸이 건강해서 여기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에 임할 땐 강철보다도 단단하다. 그러나 한 발짝만 물러나서 보면 여린 감수성을 지닌 청년들, 그것이 특전용사들의 모습이었다. 며칠 후 정철대 하사관 3명이 전역을 했다. 제장을 명 나왔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장결 도로. 특전부대 전역했다는 그 자부심만으로도 항상 가슴이 뿌듯하고 처음 군 입대했을 때 그 기분으로 사회 나와서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뭐 아무리 힘든 데를 가도 개인 생각이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명의 중사는 4년 6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는 길이다. 밑에 4명. 참 아까운 요원이 하나인데 제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아쉽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전역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전역 축하하고 사회 나가가지고 열심히 살고 뭐 무슨 일과 힘들 때 너 특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사회생활하면 힘든 일이 많을 거야. 특전은 있잖아. 안 되면 되게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사회생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축하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전면을 맡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마워십시오. 아 진짜 부러운 사람이야. 내가 군생활 하면서 진짜 부러워. 나도 갈 테니까 밖에서 한번 소주 한잔 하게. 무쇠 같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생사를 함께 해본 전우들만이 이해하는 눈물이었다. 좀 친했었는데 굉장히 친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 혼자라도 그냥 가는 게 좀 어차피 저도 전역하지만 좀 그래도 기분이 좀 이상해. 어떻게 사람 들리죠? 나중에 전화드리겠다. 야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서 사회 나가서 먹고 살 수 있겠어? 어? 우리도 효도에 가서 특전인의 투지를 잃지 않고 그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에서 만나자. 예, 감사합니다. 4년 6개월 전 이 문을 들었을 때 그들에겐 사명이 있었다. 국가에 절대 충성하고 조국을 지키는 것. 오늘 이들은 그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잘하시고 꼭 성공하십시오. 가세요. 아 됐어. 나가서 하시고 이거 차시면서 저 생각해 주시고. 그래 알았어. 시계 볼 때마다.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 강철이 되는 사람들. 평화로운 이 순간에도 저 산에, 저 바다에, 저 하늘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특전용사들이 있다.